군사 전문 양낙규 기자. 예, 안 되는 놈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되는 놈들은 앞으로 엎어져도 금가락지라고 하잖아요.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이 머피와 뭘 해도 잘 되는 셀리가 군부대에서 만납니다. 와, 무섭다. 운빨 밀리터리 말씀해 주시죠. 예, 이 황중사는 군복무 중인데 동기 입대생인 최중사랑 같이 근무를 해요. 근데 둘 다 소대장이에요. 소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황중사는 뭘 해도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사단장님이 부대를 방문한대요. 그래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해요.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사단장님의 방문 일정이 모두 캔슬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잡일을 하고 나서 저녁 때 대대장이 갑자기 청결 검사를 하는 거죠. 물골이 깨지지 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는 거예요. 근데 이 반면에 최중사는 뭘 해도 돼요. 예를 들어가지고 이 최중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청소를 안 하다가 소대원들과 자기 맡은 구역을 청소를 해요. 그럼 그날 꼭 대대장이 그 앞을 지나가요. 그래서 청소 정말 잘 돼 있다고 칭찬을 하죠. 평소에는 잘 그렇게 씻지도 않는데 주말에 이제 소대원을 데리고 단체 목욕을 해요. 부대에 복귀를 하면 그날 저녁 때 청결 검사를 받고 또 칭찬을 또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랬다 보니까 황중사 같은 경우에는 최중사만 보면 질투심이 불타는 거예요. 그래서 소심한 복수를 계획을 하죠. 부대 회식을 가게 되는데 회식 자리에 두 중사가 차를 받쳐놔요. 그래서 이 황중사가 정말 뭘 해도 되는 최중사의 차 밑에 대못을 몇 개를 넣어요. 그리고 이제 부대 회식에서 술을 한 잔씩 먹죠. 그리고 최중사한테 얘기를 해요. 부대 앞에 여기 코앞인데 대리 부르지 말고 그냥 운전해서 가자. 라고 해서 최중사가 알았다고 하고 이제 운전을 하죠. 황중사가 먼저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최중사 차가 펑크가 나면서 도로 한쪽에 차를 받쳐요. 그래서 그걸 백밀로 보면서 흐느끼면서 웃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게 평소에 이 음주 측정을 한 번도 안 했던 도로인데 이날따라 음주 측정을 한 거예요. 그래서 황중사는 음주 측정에 걸리죠. 그래서 면허 정지를 받고 군부대에서 징계를 받아요. 그럼 황중사가 집에 와서 사용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자기는 뭘 해도 안 되니까. 야, 이거 한 방에 큰 걸 터뜨려서 복수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죠. 그래서 이 대대장이 세파트 개 5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최중사가 보통 개를 좋아해서 관리를 맡겼어요. 그래서 이거를 돼지 발정제를 맞춰서 풀어놓자. 그러면 이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혼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. 근데 그 D-Day를 대대 창설 기념일로 잡아요. 황중사가 돼지 발정제를 동물병원에서 구해서 이 사육장으로 가요. 그래놓고 놀라고 했는데 양을 도대체 얼마나 놔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막 주입을 하죠. 그래놓고 얼마 후에 이제 사육장 문을 열어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흥분한 개들이 연병장으로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. 세퍼트를 관리하던 최중사도 말리지를 못하는 거죠. 근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. 이 세퍼트 5마리가 황중사한테 덤벼드는 거예요. 그래서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죠. 예. 이상하다. 그러면서 이제 황중사가 수무 바늘을 꼬매는 돼지한테 물렸어요? 중상을 입는 거죠. 걔한테 물려서 미안합니다. 대대장이 봤을 때는 이 세퍼트가 도저히 그런 개가 아닌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물협회에 요청을 해서 이 혈액 검사를 해요. 근데 이제 발정제 과다 주입인 거예요. 근데 이 일로 모든 게 다 발견이 되면서 이 황중사는 동물 학대, 또 위약품 불법 사용 등으로 해서 이제 실형 1년을 선고받습니다. 근데 그 개들도 사람을 알아본 건지 정말 왜 하필 황중사한테만 달려든 걸까요? 이게 황중사가 이 최중사한테 질투심이 생길 때마다 걔한테 스트레스를 해소한 거예요. 갈 때마다 툭툭 한 대씩 마음을 때리고 나쁘게 썼구나. 개밥을 주는 척하면서 개밥도 다 뺏어버리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흥분제까지 줘버리니까 황중사 입장에서는 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뭐. 아니 근데 이럴 때 진짜 사실 더 화가 나는 건 정작 상대방은 신경도 안 쓴다라는 거거든요. 최중사는 실제로 어땠나요? 최중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동기생이니까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황중사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야 그래도 동기생인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라는 배신감이 너무 들어서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. 사실 뭐 가장 큰 문제는 단체 생활이 이제 군대에서 윗사람이 안 풀리면 아랫사람들이 굉장히 꼬인다 그러죠. 힘들어지는데 불운의 남자를 소대장으로 둔 그 소대원들은 좀 어떻습니까? 이 소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직접 물어봤더니 뭐 단체 기합 그리고 나머지 청소 뭐 잔업
다 도맡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.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까. 근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황중사가 출장을 가게 됐대요. 그때 때마침 부대 내에서 그 외출증을 걸고 축구 대회를 했나 봐요. 근데 이 소대가 황중사 소대가 너무 잘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결승전이 다가왔는데 이 전날 황중사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. 근데 오자마자 그날부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. 그리고 결승전이 미뤄지면서 흐지부지 된 거죠, 다. 그래서 이 소대원들은 이 황중사한테 보통 이제 하는 얘기가 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계셔라. 이 정도로 불신이 많이 쌓였더라고요. 안타깝네요. 그래요. 우리 기자들 중에서도 야,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상하게 꼬이거나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거나 사람 하는 뭐래도 사람 잘 돼. 없어요? 근데 보통 기자들이 출입처를 바꾸거든요. 뭐 경제부에 있다가 사회부에 있다가. 근데 그 친구가 옮길 때만 그 부서에 일이 생겨요. 핫 이슈가 그 부서를 옮겨 타는 거예요, 계속. 그래서 이제 데스크들도 그 친구가 오면 겁을 먹어요. 무슨 일 뭔 일 생기는 생기겠구나.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꼭 그 부서에 이슈가 터져요. 하다못해 그런 친구들 야간 당직 쓰면 그날 꼭 뭐 터키에서 쿠데타 나고 이런 식이에요. 하루만 서도. 신기하네. 근무하는 시간이 또 기자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네요. 있겠군요. 자, 양낙규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. 예, 황중사님 마음 곱게 쓰세요. 그러면 셀리가 곧 옵니다. 그렇죠.